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인심어린 가이드 유영준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눈밑지방 수술 가이드 2탄 눈밑지방 재배치입니다. 자, 그럼 재배치란 어떤 수술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이 나와 있죠. 피부도 당연히 불룩하게 나와 있고요. 이 지방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제 아래쪽에 꺼져 있는 부위를 채워 올리기 위해서 지방의 일부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실로 한두 바늘 정도 꿰매주는 거를 재배치라고 합니다. 그 부드러운 지방을 실로 고정을 해놓는데 단단하게 유지될 리도 없고요. 세수 한두 번 하면 그냥 바로 풀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을 이 밑으로 끌어내리려면 뼈와 골막 그 위쪽에 있는 연조직 사이를 박리를 해서 그 사이에 지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위는 혈관이 굉장히 많고요. 피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굉장히 가까운 부위에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한다고 한들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재배치 하셨다고 알고 저희 병원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을 진찰을 해보고 초음파도 보고 실제로 또 수술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재배치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못 봤고요. 거의 대부분이 경막 강화라는 시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막 강화란 어떤 수술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막 강화는 수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절개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결막을 절개하겠죠. 지방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을 노출을 시켜서 이 막이 지방을 싸고 있으니까 지방이 이렇게 밀려 나온 이 약해진 막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실로 꼬맬 수도 있고 거기다 레이저를 쏠 수도 있고 또 가장 안 좋지만 고주파로 지방을 싸고 있는 막, 이 경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한 수술인 것 같은데 사실 수술이라고 불리기는 좀 민망하고 떼서 지지고 닿는 거죠. 결과는 안 좋을 것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밑이 블루캐터스 사람들 경막을 잔뜩 지져 놓으면 초기에는 하루 이틀이죠. 들어갔다 붓기 빠지면 이제 다시 나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거는 재수술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효과가 없는데 그치지 않고 이 주변 조직이 경막을 비롯해서 경막을 싸고 있는 뭐 지방이나 그 위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단하게 흉살로 엉겨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처음 수술할 때 경막이 종이 한 장 정도를 찍고 들어가서 지방을 빼는 거라면 고주파나 레이저로 경막 강화를 한 경우에는 배송 박스 같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술이 경막 강화입니다. 최근에는 시술이 간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경막 강화 합니다. 경막 강화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눈밑지방 제거하면 좋다, 안구가 함몰되니 윗 눈꺼풀이 꺼지니, 또 최근에는 새로운 단어를 제가 발견했는데 안구 이동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서 흑색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흑색선전을 할 아이디어를 짜내는 시간에 연구를 하든 수술 잘 하시는 분, 배우든 좀 더 수술을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수술 결과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수술 후에 재수술하기도 힘든 상태를 만드는 행위와 광고에 집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지방 제거를 하면 결과 굉장히 좋은데 지방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분들이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밑지방 제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